네, 안녕하세요. 경매의 신 저자 우리옥션의 이성용 대표입니다. 오늘 또 이제 경매의 신 저자의 증문즉답 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아요 한 번씩 다 눌러주시고요. 공유하기 한 번씩 다 눌러주세요. 공유하기. 공유하기 누가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거 경매와 관련돼서 아니면 뭐 경매가 아니라도 부동산 뭐든지 질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저께도 술을 많이 먹어서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좋은 내용, 제대로 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 경매와 관련된 지식들을 함께 공유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만요. 네, 반갑습니다. 최준혁 선생님, 임종수 선생님, 유성민 선생님. 지금 잠시만요. 공유하기 하나만 하고요. 저도. 네. 지금 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 내가 집이 필요하다고 하면 집을 사는 거예요. 집은 의식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쵸? 사람이 살기 위해서 비를 피하고 태풍을 피하고 또 이제 일용할 양식을 먹기 위한 어떤 가정생활을 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집은 뭐 재테크 수단이라고 꼭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집을 살았 집을 지금 구매를 했을 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인가, 미래의 자본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가, 가격이 오를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아니, 지금 거시적으로 보면 안 돼요. 미시적으로 보았을 때 좋은 데가 있고 안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따져야 되는데 어떤 특정 포인트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왕이면 이제 성장 관리권역이 좋아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았을 때 성장 관리권역은 앞으로 인구의 어떤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받고 또 유도하는 권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좋겠죠.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내려가진 않을 것 같은데요. 금리가. 네, 그렇습니다. 자,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보자. 박찬영 선생님, 유치권, 점유권. 질문을 좀 더 제대로 줘보세요.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김강료 선생님, 농지취득증명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발급 방법 부터요. 아니, 발급 방법을 제가 왜 굳이 설명을 드려요? 해당 관련된 기관에 전화를 하셔갖고, 농지면 뭐, 거기 뭐 면사무소도 있을 것이고, 그쵸? 마을. 전화하셔갖고 거기 적힌 양식대로 그냥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통 법무사한테 한 15만 원 주고 맡깁니다. 농지증. 농지일 경우에 법원에서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떠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그때 농지증이 발급 가능한지 해당 면사무소에 전화하셔서 이제 물어보시고, 농지증 적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서 그냥 양식에 적으시면 돼요. 전입세제 신고하듯이. 이제 농지 경영 계획서를 적는 게 문제죠. 이게 좀 법무사 맡기는 게 편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계들부터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난 농사를 지을 것이다. 멋있게 적으시면 돼요. 임종수 선생님, 요즘 낙찰률이 높아진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일반 물건은 낮은 적이 없어요. 높은 지 오래됐어요. 그 등락률이 별 차이가 안 나요. 계속 높아요. 계속 높았고. 일반 물건을 많이 모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금리가 낮잖아요. 지금 금리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매 같은 경우는 좀 낮게 받았을 시에 대출을 좀 많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지렛대 효과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낮게 지렛대를 많이 활용한다. 대출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 경매를 조금 더 낮게 낙찰받으면 더 대출의 폭을 넓힐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왕에 지금 타이밍에 집을 사자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수요들이 많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공유하기 아직 안 하신 분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딱딱딱 공유하기 안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 공유하기 꼭 눌러주세요. 자, 자동차 경매는 안 하는 게 좋은가요, 서원영 씨? 뭐 하트도 날라오네요. 기분 좋아요. 서원영 씨, 자동차 경매 저도 안 해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뭐 재미없다더라고요. 재미없대요. 이종학 선생님, 가압류란 게 채무자가 재산을 소송 도중에 매각시켜 담보로 없애려고 할 때 채권자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압류액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압류는 인수라는 게 아니에요. 가압류는 무조건 1등으로 있어도 최선순위라 하더라도 걔가 그냥 말소 기준 권리가 돼버려요. 말소의 기준. 말소가 돼버린다고. 신경 쓸 거 없고, 일단 가압류라는 것은 소송 중에 이 재산을 혹시나 이 사람이 없애버릴까봐 하는 거 맞습니다. 묶어놓는 거예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 재산과 관련된 싸움을 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강영묵 선생님, 8억 3층, 8억짜리 3층 주택 상가가 있는데 1층, 2층 상가고 3층은 집이에요. 근린주택이네요. 이럴 때 근린주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상가주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주택 상가가 있는데 1층, 2층 상가고 3층은 집이에요. 근린주택이네요. 이사 갈까 싶은데 안 가는 게 좋을까?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지금 대출이 4억이래요. 근데 8억짜리래. 그러면 4억이 먼저 배당을 받고서 내가 한 1억 정도, 전세가 1억이라고 하면, 보증금이 1억이라고 하면은, 뭐 갑자기, 그러면 합쳐서 얼마예요? 5억이죠. 5억 미만으로 떨어질 만한 특수한 권리가 없다면 들어가셔도 좋아요. 혹시나 경매 넘어갔을 때. 월세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월세가 2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매입해도 될까요? 그건 본인이 판단하세요. 나는 8억 주고 월세 200 들어오는 물건 안 삽니다. 그 부동산 자체 땅의 가치가 앞으로 막 2배 이상 뻥튀기 되는 부동산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런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 공법을 공부해야 되죠.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또 어떤 질문을 드릴까요? 답변을 드릴까요? 이종학 씨. 비금전 채권, 돈이 아닌 채권이죠. 중에 하나가 임차관계라고 하는데 돈 때문에 이루어진 거면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도 금전 채권인가요? 임차관계는 임대차 계약은 내가 이 부동산에 있어서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에는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이 있는데 내가 이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달라라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하게 해달라라는 채권이기 때문에 비금전 채권이라고요. 돈 채권이 아니잖아. 돈 내놔라 하는 채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용하게 해달라 라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비금전 채권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채권에 두 종류가 있어요. 금전 채권과 비금전 채권이요.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채권은 사용하게 해달라 라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비금전 채권이다. 이혼은 우리가 이혼 많이 하죠, 요즘. 저도 이상한 얘기하면 큰일 나겠다. 이혼을 할 때는 말이죠. 일단 아이가 있으면은 일단 재산분할 청구권. 금전 채권이에요? 비금전 채권이에요? 금전 채권이에요. 재산분할. 채권은 비금전 채권이에요. 재산을 분할하자라는 채권이기 때문에 비금전 채권이에요. 자, 여기서 위자료 채권. 바람을 폈대. 간통이야. 위자료. 뭐예요? 내 정신적 충격 상처에 대해서 돈으로 보상해달라 라는 말이죠. 돈으로 보상해달라. 금전 채권이에요. 양육비 청구권, 양육비 채권, 양육비 소송, 금전 채권이에요.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종학 선생님, 가압류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강기종 선생님, 지분 경매에서 반쪽을 낙찰받고 나서 나중에 나머지 반쪽을 소유해서 온전한 하나의 물건으로 매매할 때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각각의 재산이 다 양도세가 나옵니다. 수익이 났으면. 근데 지분도 각각 지분을 취득했을 시점으로 해서 나눠갖고 양도세 계산 들어갑니다. 자, 왜냐면 취득 시기도 중요한 거거든요.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 시기 1년 이하면 뭐 50% 이렇게 다 있잖아요. 뭐 3년 보유 3년 보유를 하고 거주를 했다 그러면 양도세 비과세 이렇게 다 기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강영묵 선생님, 경상북도 도청 이전지가 땅값이 갑자기 많이 올랐네요. 당연히 많이 오르죠. 도청의 이전은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론을 보게 되면은 과밀 억제권역에는 도청, 뭐 학교, 뭐 이런 시설, 큰 시설들이 못 들어와요. 인구를 많이 유입시키는 뭐 산업단지. 근데 성장관리권역에 도청 들어갈 수 있고 신도시 들어갈 수 있고 산업단지 들어갈 수 있고 학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구를 가지고 다 유입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인구가 유입이 되면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되죠. 도청이 들어와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돼요.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될 도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게 신도시야. 공장이 들어와요. 공장이 산업단지 성장관리권역에. 그럼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될 신도시가 도시가 만들어져야 되겠지. 이게 신도시예요. 그러면은 먹고 자고 일만 해요? 공원 가서 운동도 하고 문화시설도 즐겨야 되니까 공원도 생기고 영화관도 생기고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가는 거죠. 이 사람들 놀러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철역 연장해주고 그렇게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도청 이전지가 왜 땅값이 올라가요? 이해되셨죠? 그게 포인트라고요.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성장관리 권역이다. 이게 또 뿌리라고요. 강남, 분당, 과밀억제권역이잖아요. 더 이상 인구의 유입을 야기시킬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후아라님. 전세권은 채권이 아니라 물건이라서 금전, 비금전 채권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닌가요? 채권과 물건으로 나눠야 돼요. 전세권은 그냥 물건이에요. 채권 얘기하면 안 돼요.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물건이에요. 그 물건이 사라지면 권리도 사라져요. 채권은 특정 상대방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이 사라지더라도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가압류해서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게 채권. 특정 상대방에 대한 권리. 특정 상대방에 대한 권리.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 그래서 전세권이에요.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등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채권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근데 또 전세권을 하면서 계약서를 적으면서 금전과 관련된 채권 계약서를 적게 되면 채권도 있는 것이고, 일단은 전세권은 채권과 물건이 함께 공존할 수도 있어요. 공존할 수 있어요. 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 전세권 자체는 물건이라고요, 그냥. 그 개념 되게 잘 잡아야 돼요. 채권과 물건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데. 소유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다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 근저당권 설정하죠. 근저당권을 등기하죠. 의구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의 목록에 기입됩니다.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은 의구라는 목차에 기입됩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의구에 기입돼요. 근저당권은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에요. 그쵸? 돈 빌려주면서 등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근저당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그 물건이 사라지면 더 이상 근저당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근저당권자에게는 채권도 있어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또 써요. 그러니까 채권자이면서 물건자예요. 금전 소비대차가 뭐예요? 금전을 소비하라고 대차, 빌려주는 계약이에요. 돈을 쓰고 나중에 다시 갚아라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약속된 날짜가 되었을 때 다시 나한테 돈을 갚아라 할 수 있는 채권, 금전 채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물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전 채권자이면서도 물건자이기도 하는 거죠. 어때요? 조금 어렵죠? 복잡하죠? 이게 채권과 물건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하죠.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근저당권자가 내가 5억에 낙찰받았는데 근저당권자는 7억의 근저당권을 갖고 있어요. 7억의 채권 금액. 근데 5억이 낙찰받았으니까 7억을 다 배당 못 받을 거 아닙니까? 내가 낙찰받은 금액에도 배당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저당권자는 아무리 1등이라도 2억을 못 받았어요. 그럼 낙찰받은 나한테 권리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요. 왜? 첫 번째, 물건, 근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그쵸? 사라져요, 등기에서. 물건에 대한 권리가 박탈됐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 갖다 권리 행사 못해요. 끝. 자, 채권은 특정 상대방한테만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랑 약속했어요? 내가 낙찰받기 전에 소유자랑 약속했죠. 그러니까 걔한테만 돈 달라고 쫓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못 받은 이유. 나랑은 이해관계가 없다. 채권과 물건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이렇게 권리 분석 끝. 어때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념을 잘 공부하면.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공유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현 선생님, 어려워요. 어려워야 좀 할만하죠. 쉬우면 무슨 재테크 수단이야. 주식이 쉬우면 다 돈 벌지. 왜 거지되고 난리 나요. 경제학자도 거지가 돼. 목이 너무 뻐근해요. 등부터 해갖고. 자, 윤상철 선생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일을 접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거나 다 접해보세요. 접해보고 좋은 건 좋은 대로 느끼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대로 느끼고 이건 왜 안 좋은지 느끼고 시행착오 겪고 그러면서 고수 되는 거예요. 한 방에 올라타겠다? 절대 부자 못 돼요. 엄마 아빠가 이쁘다 이쁘다 잘 키우고 이거 뜨거워 뜨거워 손 대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차가워 차가워 손 동상 걸려. 아니야 아니야 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넌 이쁘게만 가야 돼 하고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죠. 병신돼요. 몰라. 뜨거운 거를 느꼈던 사람이 그 뜨거운 감정을 글로 적는 것과 이건 뜨겁다라고 배운 사람이 글로 적는 거는 에너지가 완전 틀린 거예요. 작가가 글을 적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느껴야 돼요. 한 방에 가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느끼세요. 노력만 있으면 돼요. 성실하면 거짓말을 안 하니까. 후아라 선생님, 계약금 20% 정도 있고 나머지는 경락제금 대출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조건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경매에서 낙찰가 대비 80%가 대출이 나온다. 무슨 개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에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KB 국민은행 시세 대비 60%가 대출이 나와요. 매매를 했을 때. 경매 적용 안 될 것 같아? 적용돼요. KB 국민은행 시세 60% 대비 낙찰가 대비 80% 대비 둘 중에 낮은 거 대출 나와요. 근데 고가 낙찰 받았어요. 2억짜리 아파트 1억 9,900에 낙찰 받았어. 80% 대출 받을 것 같아요? KB 국민은행 시세 대비 60%로 나와요. 무슨 소리야. 무조건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상가는 KB 국민은행 시세가 없어요. 빌라 KB 국민은행 시세가 없어요. 감정가 대비 60%, 낙찰가 대비 80%둘 중에 낮은 거 나와요.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것만 논리만 알면 내가 대출 금액 산정할 수 있고 특수한 권리가 있다. 유치권 신고 있어요. 5억만큼 빼고 나와요. 7억 대출 나올 수 있는 거였어요? 5억 유치권 있어? 5억 빼고 대출 나와요. 임야 보통 20% 이상 안 나와요. 감정가 대비. 이것도 알고 계시라고요.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큰 지금 룰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 아무나 이렇게 쭉 막 못 뱉어요. 내가 대출 상담사도 아닌데. 제대로 공부해서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후아라님, 토지나 상가는 80% 정도 나오지 않나요?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한 방에 무너졌죠. 다 잘못된 지식이야. 대충 겉핥기로 알고 있는 거. 제대로 하셔야 돼, 제대로. 후아라 선생님들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개념 다시 잡고 가세요. 대충 살면 대충 안 사는 사람한테 져요. 대충 가면 무조건 져요.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공유하기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증문즉답을 할 때 사람들이 실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엄청난 고수는 아니에요. 대한민국에도 저보다 뛰어난 고수들이 많아요. 그쵸? 그래도 이 증문즉답 이런 거 했을 때 항상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나오거든요. 보통 그냥 이론 강사분들은 자기가 준비한 거를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실력을 모릅니다. 이런 데서 이제 능력이 평가되는 것이고, 저도 이때 막히는 게 있으면은 같이 인터넷 찾아볼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저도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후아라 선생님과 현장에서 같이 배우고 싶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남자네요. 전 남자랑 그 현장에서 둘이 이렇게 다니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여자분들이라고 하면 농담입니다. 장난이에요. 누군가 하는 유머 한번 따라해보려고 그랬는데 좀 그렇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선생님, 초보용 책 추천해줘요. 사실은 대부분의 책들이 경매에 대해서 교과서적으로 적는다 하더라도
그 한 권의 책에서 제대로 된 기초를 익히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좀 아쉬운 부분이 많고, 왜냐면 민법, 민사집행법, 공법, 등기법, 뭐 형사법에 명도하는 데 있어서 형사법이 좀 더 필요해요. 여러 가지 법률을 접목시켜서 경매에 필요한 부분들을 논리 정연하게 익혀나가게 해야 되는데 책 한 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쵸? 그래서 뭐 3개월짜리 강의를 듣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좀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적인 경매책으로 간다 하더라도 기초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스토리, 소설 같은 책들을 읽는 게 좋아요. 그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떤 책을 추천해줘야 되는지는 사실 모르겠네요. 조금 고민해볼게요.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음악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가 된 상태에서 들려졌을 때, 아, 이건 뭐가 잘못되고 이건 좋은 음악이, 이건 나쁜 음악이다라는 거 알거든요. 우리들 음악에 대한 개념이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가 잘못되고 뭐가 좋은 건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나는 가수다 보면 편곡 보시죠. 막 하면은 박수치고 1등 한다? 그거 음악 아니에요. 음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서 뭐가 좋은 음악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기초 바탕이 뿌리가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나는 가수다나 그런 것들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경영. 그거 음악 아니에요. 뭐 세상에 그런 편곡 보면 진짜 뭐 발라드나 락 쪽 다 외국에서 온 거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 들으면은 뻑큐합니다, 진짜로. 뻑큐 날려요. 근데 우리는 기승전결에다 하고 박수 치면서 대박이라 그러잖아요. 그 음악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통이 아니라는 거죠. 거의 외국인들은 뽕짝이라 그래, 뽕짝. 뽕이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 같죠? 김기민 선생님, 아프리카 방송은 언제 하세요? 안 해요. 지금 접은 지 오래됐고. 후아라 선생님, 경부 제2고속도로 부근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제가 수도권 정비 계획 한번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고 나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지금은 정확한 답변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좀 까먹었어요, 그 부분은. 아니, 아예 몰랐나? 수도권 정비 계획 쪽으로 제가 검토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후아라 선생님, 제2경부고속도로 관련된 거는. 그래야 정확한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질문 받겠습니다. 벌써 절반이 넘어서 후반전으로 가고 있네요. 증문즉답.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그러시면은 좋아요나 하트 한 번씩 다 눌러주시고 공유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지금 37명이 보고 있으면 37개 정도는 공유하기가 돼야지. 왜냐면 저도 제 업무 시간 빼갖고 하는 거니까. 수도권 정비 계획이요? 일단 인터넷에 수도권 정비 계획 먼저 다운로드, 수도권 정비 계획 다운로드 한번 쳐보시고요. 아니면 이제 왜 생각이 안 나냐. 국토교통부. 왜 생각이 안 나냐, 명칭이. 도와주세요. 국토, 해양부. 들어가서 자료 쳐보세요.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뭐 서울특별시나 뭐 이렇게, 도시권 이제 뭐 시청이나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수도권 정비 계획은.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토해양부나 시청, 뭐 군청,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자료를 제가 얘기한 거를 찾아보다가 모르겠으면 민원실에 전화를 하세요. 이걸 다운로드 받으려고 했는데 어디 담당을 바꿔달라. 그 담당자 받으면 어디서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지 물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세금을 내고 우리가 돈을 벌어서 세금 내는 국민이고 시민이잖아요. 모르겠으면 쩔쩔 매면 30분 1시간 헤매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민원실에 전화 거셔서. 경남 초전동 임야 어떠한지요? 경남 초전동에서 임야라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잘 따져야 돼. 임야는 일단은 뭐 어떤 개발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경사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20도 이상
경사도는 좋지 않아요. 건축을 하기에도, 공사를 하기에도. 그리고 임야라도 도로가 접해 있어야 돼요. 어떤 건축 허가가 나려면. 건축 허가가 날 수 있고 뭔가를 행위를 할 수 있는 임야가 좋겠죠. 여러분들 뭐 자연산 산삼 더덕, 뭐 체험 공간, 뭐 이런 거 할 거면 뭐 그런 게 좋은 초정동의 임야를 사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 잘 따져봐야 돼. 공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어떤 임야의 활용도가 좋은지 안 좋은지, 경사도는 어떤지, 도로와 접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혹시나 지금까지는 수도권에는 그거 뭐죠? 동식물이 우리와 함께 균형을 이루고 나아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서울특별시 위주로. 뭐죠? 그게 뭐죠? 그래서 그게 있으면은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뭐죠? 비오톱! 생각났다. 비오톱도 5등급부터 1등급까지 나눠져 있어요. 이면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요. 등급에 따라서 강도가 세고 낮은 거예요. 근데 5년에 한 번씩 타당성 검토를 해서 비오톱을 해제하고 해제 안 하기도 해요. 이 비오톱은 동물과 식물이 공존하기 위한 땅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이 땅을 사서 내가 동물과 식물을 보호해주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면 비오톱 토지를 사면 돼요. 일단 수도권 같은 경우에, 서울의 강남 같은 경우에 기획부동산들이 사기를 그렇게 많이 칩니다. 비오톱 토지 갖다가. 경치 좋죠? 여기다 찻집 하면 멋있겠다. 바로 앞에가 강남이고 서초고, 여기 지금 과천이 가까운데 사시죠 하면 산다? 비오톱! 이 토지예요. 이게 앞으로 지방까지 퍼져나갈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면 앞으로 비오톱을 조심하게 될 겁니다. 비오톱은 사면 안 되는 땅이에요. 뭐 로또 맞을 수도 있어요. 5년 뒤에 비오톱이 해제되면서.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로또를 많이 사세요. 그 돈으로. 혹시 알아요? 한 1억 원어치 로또 사면 당첨될지? 후아라 선생님, 임야는 공법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임야뿐만인가요? 모든 부분에 공법 공부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 2층짜리 단독주택을 샀어요. 근데 옥탑방이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시설 증축을 했거나, 근데 이게 허가가 없이 했으면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그쵸? 1년에 2회에 걸쳐서 6개월 단위로 이행강 지급 나와요. 해당 간청에서, 뭐 구청 등에서 원상 복구할 때까지 나와요. 그런 거 낙찰 받으면은 큰 손해 볼 수도 있겠죠. 다 공법이에요. 사선 제한. 공항과 가까워요. 공항과 점점 공항과 가까워져.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선 제한이 있어요. 지을 수 있는 높이. 왜냐, 비행기가 착륙해야 되기 때문에, 떠야 되기 때문에. 그럼 건축물의 높이, 이런 것들 토지 살 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게 사선 제한이에요. 다 공법이에요. 공부할 거 많죠? 근데 이 법률들을 모두 공부한다, 독학으로. 말도 안 돼요. 힘들어요. 판사님 하실 것도 아니고. 경매와 관련된 제대로 된 선생을 만나는 게 좋죠. 질문 하나 긴 게 올라왔어요. 뭐냐 보자. 아니구나. 질문이 띄엄띄엄 올라가서 다시 올립니다. 디딤돌 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경매를 다른 주택을 낙찰받으면 디딤돌 대출은 완전 전부 상환해야 된다. 토지를 낙찰받아도 상환해야 하나요? 아닐 것 같은데? 주택이 한정된 것인지 아닌지 그건 확인하세요. 예. 그거는 그 은행에 전화해보세요.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공유하기 한 번씩 해주세요. 공유하기 지금 이 횟수 굉장히 적어요. 지금 공유하기를 강기종 선생님, 김경찬 선생님, 김강류 선생님, 임종수, 유성민재, 최준혁 씨, 이성 빼고는 좋아요를 안 했네요. 38명이 지금 눈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유하기 해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좋아요랑 공유하기 좀 많이 해주세요. 공유하기.
윤상철 선생님, 부동산 업무는 상가, 원룸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등 경매 등 어떤 형태의 일을 시작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단순 중개 계약 쪽은 좋지 않아요.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단순 중개 영업 계약은. 그건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냥 뭐 보험 영업하는 거랑 똑같아요. 별로 실력 안 늘어요. 저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강남역 3번 출구에서 운영해봤어요. 알아요. 공인중개사분들 많이 알고 있고 저도 각 지역별로 도움 안 돼요. 강기종 선생님, 85제곱미터 이하는 이행강제는 5회 부과로 끝이라 하셨는데 주택이나 상가 똑같이 적용되는. 네? 불법 건축물로 들통나고 나서 85제곱미터 이하의 부분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면 5회 부과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 2년 6개월 되는 거죠. 근데 5회 동안 부과를 다 했으면 나는 낙찰받고 낼 게 없는 것이고, 5회 동안 한 번도 부과 안 했으면은 그것만 부과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자,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증문즉답이 재미있나요? 재미있어요? 그렇다면 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공유하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또 제 보람이고, 이 증문즉답을 이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에너지가, 이유가 분명히 되거든요. 조현식 선생님, 질문 한 번 더 하세요. 이거는 공유하기 하신 분들 제가 다음부터 다 보니까 이름 기억해놨다가 다음번에 또 보기도 하니까 그분 낯이 익어지고. 따봉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 되게 재밌는 거 알아요? 보람된 느낌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자, 또 어떤 질문이 나올까 궁금합니다. 우리 옥션도 신규 채용하나요? 우리 옥션 홈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그쪽으로 이력서 넣어주시면은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라 저번에 이력서를 한 바가지 받았는데 한 명도 안 뽑았어요. 뭐 실력을 보는 건 아닌데 정말 가족처럼 갈 것이기 때문에. 고현섭 선생님, 이행강제금 5회 끝나면 돈 더 이상 안 나오나요? 네, 안 나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싱어송라이터가 돼서 작은 공연을 하면 오실 분, 갑자기 심심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마 안 오실 거예요. 저한테는 전부 다 경매가 궁금하시기 때문에. 자, 경매에 관련된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라도 고맙습니다. 윤상철 선생님 노래 잘하세요. 그러니까 음악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한식 선생님, 평택 관련 고덕 신도시 브레인시티 호재로 아파트 엄청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분양이라고 매스건까지 나오는데 경매 신님이 보시는 생각은 어떠신지. 아파트 너무 많이 지었어요. 하지 마세요. 한 3년 정도 지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가 지나면 사람들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매도 물건으로 루루 나와요. 그럼 매도 대비 매도 물건이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수요가 작아 보이겠죠. 이때 정상 시세로 돌아오거든요. 이때 거품이 다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방향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가라면 일단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신도시 배후 주거단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부터 상권이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쵸? 그게 보통 5년 7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싸게 분양받고 나서 5년, 7년 동안 월세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노래 한 곡 해보세요. 싫어요. 제가 왜 이런 데서 페이스북 하다 노래를 해야 돼요? 이창호 선생님 음반 제작 도와드린다고요? 좋아요. 나중에 이창호 선생님 연락하자고요. 지금 피아노 많이 치고 있어. 피아노 작사 작곡을 해야 되니까. 경주의 땅값이 터무니없게 오르고 있어요. 근데 지진 때문에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는데 이때 아파트를 놓는 게 나 좋을까요? 그건 모르겠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경주의 땅값이 터무니없이 오르고 있는데 지진,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는데 그건 이제 우리 생존의 욕구, 위험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수요가 떨어진 건데 이때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이때 타이밍을 빌려서 사는 게 좋을까요? 안 사는 게 좋을까요? 저는 굳이 단타가 목적이라고 하면, 그리고 다시 이 지진이 우연의 일치라면 그 포인트가, 글쎄요, 단타 치고 싶으면 사세요. 혹시 또 몰라요? 정상 시세로 자리 잡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살까요 말까요? 글쎄요, 그럼 본인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뭐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연재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추라고 하면 윤상철 선생님 말씀처럼 그럼 이제 해운대는 이제 끝났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 자, 어쨌든 진영강 선생님 동탄 상가필지 청약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 청약 따위 안 합니다. 청약에 필요한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 그 옛날의 습관 때문에 아직도 그거를 이어가고 있는 시스템을 이어가고 또 이렇게 또 상품화돼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청약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청약이 이제 필요한 시대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주는 다 노라네요. 자, 다 노라고 하니까 이때 사세요. 모두가 가는 길에는 답이 없다. 한번 사보세요. 마린시티 덜덜. 다들 경주가 괜찮다고 했으면 지금 다 사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아파트 값은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 대답이 당연히 지금 정해져 있다고 봤어요.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아파트 값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러한 얘기 때문에 이호성 선생님도 당연히 안 사시게 됐을 것이고. 이런 거예요, 그냥. 강기정 선생님, 수익성 고려해서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이런 분들이 이렇게 또 단타 수익 보는 거고. 자,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그 직무즉답이 마감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배종현 선생님, 성장관리 권역 중에서 추천하시는 지역이 있으신가요? 김포시는 알고요.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뭐 충청도 도시기본계획도 있고, 그쵸?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도 있고,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도 있고, 다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돼요. 거기서 공간구조 이렇게 찾아보세요. 크게 성장관리권역이라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나눌지 다 보입니다. 그리고 딱 특정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에서 토지기용 확인원만 떼어도 성장관리권역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 성장관리권역인데 이미 많이 개발이 되었다, 여기는 이 포인트는, 그럼 조금 있으면 이제 가미력제권역 될 곳이기 때문에 이 성장관리권역은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되잖아요. 조금 품을 파셔서.
무피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 없이 투자한다고요? 조금 위험해요. 굉장히 단타 느낌이죠? 장기적으로 잘 되시는 분들은 못 봤어요. 장기적으로 물론 글쎄요. 모든 수익률은 회귀하는 법칙이 있어요. 속성이 그렇긴 하지만 무피 투자로 이렇게 잘 되는 사람 못 봤어요. 장기적으로 별로. 부동산에 입문하는 자에게 이건 꼭 조심해라. 이건 더 중점적으로 해라. 꼭 조심해라. 그런 건 현수막들 조심하세요. 2천만 원으로 빌라 3채, 월세 130만 원. 다 병신 가짜예요. 그런 거. 대출 90% 받게 하고 다 뻔하잖아. 대출 이빨 받게 해가지고 수익률이 또 안 나와요. 가보면 그런 것도 데이터니 중요해야 되는 거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중점적으로 하는라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항상 진실은 작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 광고랑 똑같아요. 1년 1만 원씩 7천만 원 보장 해놓고 작게 뭔가 속삭이고 있어. 근데 팍 넘어가. 거기 작은 글씨 깨알 같은 글씨에 다 진실들이 들어있다니까요. 모든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실은 작게 속삭인다. 항상 저는 그 뿌리를 갖고 갑니다. 생각해봐요. 항상 진실은 작게 속삭이잖아요. 그래서 진실을 알게 됐을 때 기뻐하고 갑자기 나한테 너무 큰 행운이 온다 싶었을 때는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왜 행운이 와요? 굳이 왜? 노력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막 대문짝만하게 적혀있는 모든 현수막들 뭐 이런 모습 형태 풍경들이 다 나한테 행운이 아니라는 거라는 거. 그래 쉽게 넘어가지 말라는 것들. 그런 것들 이제 그게 이제 큰 뿌리고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남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뿐만이 아니고 선을 봤는데 아니 나는 되게 그지 같고 형편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매력도 없고 애교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앞에 정말 삐까뻔쩍하고 연봉도 높고 차도 좋고 굉장히 지적이고 지식 수준도 높고 교수이고 연구원이고 잘생기고 패셔니스트 아니 굉장히 패셔니스트하고 노래도 잘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대. 이상하지 않아요? 행운일까? 진실을 그때 이제 진실을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물고 그거를 내가 잘못 물고 행운이라 생각하고 그걸 무는 순간 그 상대방은 평생 불행해질 거예요. 왜냐? 나보다 너무 이 잘난 사람은 나보다 못난 사람 데리고 나 편하게 살려고 얘 데리고 산 거예요. 계속 바람 필 거예요. 딴 데 가서 계속 멋있을 거고. 그래 너무 나보다 잘난 사람 좋아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 행운처럼 보이는 것들이 제일 조심해야 돼요. 나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래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된 선생님 만나서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한 방에 가는 길도 없고 항상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깨 같은 제 광고를 하자고 하면 우리 옥션 홈페이지에 1% 강좌 코너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거기 1% 실전 경매 강의 안에 지분엔 이제 법칙권 풀버전 2016년 강의 그거 추천드려요. 제가 제 가진 것 다 던져서 광고한 것이 강의한 것이고 그거에 지금 제가 깨알 광고 한번 딱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저도 우리 옥션 회사 대표니까 우리 옥션 홈페이지에 강의 있고 보시고 그 외에 서비스 상품들 여러분들에게 맞을 때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광고해도 되죠. 뭐 광고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을 낚시하면서 광고하는 그런 미끼성이 나쁜 거죠. 그쵸?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돼요.
어떻게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오늘 증문즉답 좋았나요? 좋아했으면 좋아요랑 공유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직원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뭔가요? 기동력 있게 팍팍 움직일 수 있는 자신감, 행동력, 액션력,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식, 그리고 함께 영원히 쭉 갈 수 있는 사람, 감정의 요동이 크지 않는 사람, 지금 당장 열정만 커갖고 무너질 식을 사람들, 조금의 열정이 엄청나갖고 저한테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생각보다 열정이 빨리 식어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환상이 컸던 거죠. 여러 가지 제가 보는 것들은 되게 많아요. 이제 보이거든요. 사람이 내가 앞으로 10년 15년을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보여요. 아무리 저한테 거짓말을 쳐도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많이 봐요. 뿌리는 한 가지예요. 서로 신뢰할 수 있고, 눈빛만 보아도 나중에 알 수 있고, 서로 의심하지 않을 수 있고, 성실하고 기동력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진짜 사람. 그 구하는 게 쉽겠습니까? 본인이 자기 자신을 먼저 평가해봐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그러면 아시게 될 거예요. 이력서를 냈을 때, 예수나 부처밖에 없을 뜻 아니에요. 저랑 같이 일하면 돈 벌어요. 돈 벌어요. 어쨌든 좀 까다롭습니다. 막 구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증문즉답 마무리하도록 하고, 혹시 제가 내일 증문즉답을 못할 것 같으면 미리 제 이성용 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 이성용 페이지 검색하시면은 제 페이지 팔로우 항상 해놓으시고, 제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저희 증문즉답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오늘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질문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저한테 집중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이었습니다.